그들은 물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내 군대 인생에서 제일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는 한국군이었다. 한국 군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일본인들 뿐일 것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은 일명 베트콩들에게는 미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의 존재였고, 동맹국인 미군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베트남 전쟁 당시 제일 강력하며 공포스러운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당시 참전한 미군들의 증언을 토대로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무려 37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왜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은 총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베트남에 파병되었고, 그동안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 적군은 두려워했고 동맹군은 경외감을 표했다. 한국 정쟁 당시 미국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한국은 1954년, 1961년 총 2차례에 거쳐 파병을 진행하는 대신 자신들의 모든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파병을 전제로 요청한 조건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수를 유지하는 것, 미국이 한국 군대의 현대화를 지원해줄 것,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줄 것,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줄 것 등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활약을 생각하면 이 모든 조건은 미국에게 너무나 저렴한 조건들일 뿐이었다. 한국은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를 파병했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는 한국의 부대들은 미군들조차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군의 경우 대부분의 파병 군인들을 자원으로 모집했는데 자원자의 숫자가 넘쳐나면서 장교들은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병사들을 신중하게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특수부대원 몇만 명이 투입된 것과 다름없는 전투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제 지원이었기 때문에 병사 선별 기준은 굉장히 높고 까다로웠으며, 때문에 파병된 한국 군인들은 최적의 신체 요건과 기술을 갖춘 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계속해서 방어적인 훈련만 해왔던 한국이었기에 미군들 대부분은 한국군이 파병을 온다고 해도 방어적인 태도만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에 도착한 한국군들은 불과 몇 년 전 미군에게 기초적인 전술을 배우며 전쟁을 치렀던 나라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 스스로 전술을 짰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베트콩들을 압살하기 시작했다. 낮 동안 전쟁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기 위해 물에 반은 잠겨 군무를 서던 한국군들의 일하는 유명할 정도로 그들의 정신력 또한 미군이나 베트남 군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이 쌓여 한국군의 사상자 수는 적군과 대비해 1대20을 넘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고, 나중에는 미군들마저 한국군의 살기를 두려워하고 전술을 배우기도 하는 등 한국 군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대가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은 한국 군대가 미군보다 월등한 활약을 펼쳤고 오히려 미군들이 한국 군대를 무서워하고 배우고자 했다고 하면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한국 군대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건 한국군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모든 할리우드 영화에서 한국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시리즈 중에 한국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코비드가 끝나면 할리우드와 한국이 협력하여 관련 시리즈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백마부대 엔지니어링 부서의 선장이었고 부하 병사 중 한 명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깨어있으며 그가 돌보는 부하들을 지켰고 모든 군인들에게 전설의 인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LA 폭동 당시 옥상 한국인으로 재등장했고
폭동 속에서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히 한국인이 아니라 한인입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인들이었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지도력 덕분에 코리안타운을 지키고 성공적으로 싸웠습니다. 옥상 한국인들은 체계적인 군사력으로 조직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 덕분이었습니다. LA 폭동 당시 옥상 한국인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싸운 한국 수의사였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베트남을 2번 여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트남인들은 한국 군대를 칭하며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군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해주오는 한국 해병대 전설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나를 파괴하는지 궁금해서 이 비디오를 시청해본다. 한국인들은 실제 전쟁과 게임에서 모두 전사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싸운 한국인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역사 수업 감사드리며 한국인과 미국인이 영원토록 우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적에 대한 최고의 무기는 또 다른 적이다. 전면전을 하면 이런 한국의 부대를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 뿐일 것이다. 자위대 전체가 힘을 합쳐도 한국 부대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게다가 지금 한국군은 최첨단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기에 더더욱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육군 전력만 놓고 보면 미국도 절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저는 1968년 타이거 사단에서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진지를 옮겨 그들과 떨어졌지만 한국의 해병대와 함께했던 그곳에서의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1대 20의 사상자 수 비율이라니. 요즘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에서조차 1대 20의 사상자 수를 기록하려면 아마 해킹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을 거야. 베트콩들이 정글에는 지붕이 없다고 한국 군대를 얕잡아봤고 한국군이 물속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물귀신으로 불리는 이유야. 물이 마르라면 베트콩들이 두려워했다. 이 문장은 한국군의 물귀신 작전이 베트남인들에게 얼마나 공포였는지 알게 해주는 한 줄이다. 도움을 받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생각해.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 같아 보였거든. 전술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어. 결국 정신력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거든.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몽골을 제외하고는 동양인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미군으로 참전해 싸웠습니다. 그는 남한 군인들을 볼 때마다 무서움을 느꼈고 한국이 자신의 편이었다는 점에 지금까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수업에서 한국이 전쟁에 관여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대의 위험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